친정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끼어서 부부싸움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좋았던 부부 사이가 이혼 위기까지 겪게 되었던 그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결혼이 연애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과 가족이 엮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은 부모님의 허락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비로소 남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시댁에서는 남편 중심으로 결혼 생활이 흘러가기를 원할 거고, 친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배려받으면서 지내기를 바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사위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무한한 대접만을 받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물론 요즘은 부부 중심의 결혼관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안 받을 수 없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완전히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부 중심으로만 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별다르게 큰 문제가 없더라도 양가 부모님과 의견이 엇갈리고 작은 문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이혼 위기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동안은 남편과는 별 탈 없이 잘 지내셨던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과 친정부모님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친정부모님께서는 결혼 이후에 사위에게 크고 작은 불만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부모님을 집에서 잠깐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친정부모님은 이때다 싶으셔서 남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고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이야기를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는 물론이고 아내분에게도 차갑게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본인 사이에 어떤 커다란 벽이 생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편 또한 친정에서 자신을 사위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와는 그렇게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굳이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이뻐해주지 않는 것 같은 장인 장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인 장모가 나타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를 비난을 하니까 남편으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나가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는 친정 부모님에게 나서서 한마디도 못하는 아내에게 정말로 큰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부모로서 사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본인들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예의에 크게 어긋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잘 살라고 경제적인 지원도 정말로 아낌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배은망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친정 부모님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사위가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에 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아내분에게 전화를 해서 너는 남편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받고 뭐하고 있냐, 너 이런 상황인데도 이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분의 마음을 매우 심란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분은 이렇게 친정 부모님과 남편분 사이에 끼어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싫은 소리 좀 참고 넘어가주지, 그래도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면 사과라도 제대로 좀 하지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보통은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한 것인지 이것을 가려내기만 한다면 이 상황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만약 아내분께서도 남편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남편에게 사과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끝내 사과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 대해서 간섭하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믿어주겠다는 선택을 했는데도 부모님이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인 비난과 괴롭힘이 있다면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될 거예요. 이 아내분께서는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남편의 편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잘
잘 지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수 없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친정 부모님에게 단호하게 한다면 자식으로서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쓴소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딸을 많이 아끼고 애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내 딸이 결혼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덜 경험하고 지금보다 더더욱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딸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쓴소리를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부모님으로서 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딸을 사랑해 주려면 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제는 자신의 품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딸의 삶은 앞으로 딸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부모님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친정 부모님에게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딸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잘 지내라고 응원해달라, 단호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남편과 잘 지내는 것이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큰 효도를 하는 것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딸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분과 나누게 되었고 아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말만 잘 듣는, 또 예의를 잘 지키는 착한 딸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미움을 받더라도 당돌한 딸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막상 그 사건 이후로는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면 아내분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부모님의 전화를 마냥 피하고만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등을 코칭을 통해서 다루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예 당분간은 명절이나 이런 행사에는 남편은 시댁에 혼자 가고 아내분은 친정에 혼자 가는 것으로 약속을 해버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내분에게 노발대발 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너 시집 보낸 거 아니야, 너 그럴 거면 나하고도 그냥 인연 끊고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분께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태도는 점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하나도 없더라, 너가 편하면 됐다 라는 이야기를 점점 부모님도 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내분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아내분과 제가 약속한 것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의 온도만큼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난 뒤에 매일같이 불안해서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언젠가는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기대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못하죠. 오히려 남편은 아내분과 잘 지내보려고 하더라도 계속 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내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절대로 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부부 사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예전처럼 남편과는 편안한 관계를 되찾게 되셨습니다. 관계가 좋아진 이후에는 아내분도 지속적이고 가볍게 남편분에게 친정모험에 참석하자는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남편분이 내키지는 않아 했지만 참여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명절에는 시댁과 친정에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쪽 모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쩌면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남편과 친정 사이의 갈등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인한 고통은 1년 365일 중에 며칠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든 것은 1년 365일 중에 대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